내일부터 10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룰 내용은 10월의 소식 전망입니다. 너무 낙관론을 펴면 머피의 법칙에 의해서 주식이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조심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커룰 완화입니다. 그럼 먼저 볼커룰은 무엇일까요? 2015년 시행된 금융개혁 법안인데요.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인 폴 볼커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이라 불리는데, 대형은행이 자기 자본이나 빌린 돈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자기 투자 매매는 은행에 고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 시스템의 부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은행 시스템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채권이나 파생상품 등에서 거래 유동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내일부터 볼커룰을 완화하기로 했는데, 그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의 투자 여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 400억 달러 유동성 투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 CEO 및 펀드 매니저들이 연말 성과금을 위해서 채권보다는 오히려 주식 투자에 이 돈을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 5G 출시입니다.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 12 시리즈가 매년 9월이면 공개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움이 있어 공개가 몇 주 미뤄졌습니다만 10월 중에는 신제품 공개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의 5G가 출시되면 이것은 긍정적인 주가 상승 요인과 함께 나스닥의 기술주의 동반 상승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트럼프의 주가 띄우기입니다.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9월 달에 트럼프가 악재들을 가만히 두고 본 이유가 9월에 모든 악재를 시장에 다 반영시키고 대선 직전 10월 달에 주가를 띄워서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주가에 훨씬 유리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10월 달의 주가 전망은 아주 짧고 굵게 간단히 다뤘고요. 혹시 리츠주라고 들어보셨죠? 리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 배당이라고 합니다. 매우 뛰어난 소득 원청 중 하나인데요. 부동산 투자 신탁은 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들을 관리하고 운용합니다. 운용되는 자산들은 아파트, 호텔, 쇼핑센터, 사무단지 같은 유형 자산과 주택 저당증권 같은 형태가 없는 빌려준 돈 같은 무형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의 75% 부동산 관련이어야 하고 과세소득의 90%는 반드시 주주에게 분배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평균보다 높고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12%가 넘는 것들도 꽤 있죠. 이 리츠주들은 보통 주식처럼 주식거래소에서 거래하면 되고요. 우리가 기술주 이러듯이 리츠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할 시에 고장난 에어컨, 세입자가 막무가내이거나 이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으면서 부동산 소득을 올리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 리츠주들을 제대로 다룰까 했었는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배당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 면에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아주 괜찮은 리츠주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다음 기회에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MLP라고 있거든요. 마스터 합자 회사인데, 이 MLP주도 리츠랑 흡사한데 그 다른 점은 원유, 천연가스, 에너지 생산, 교통 분야 등 이러한 상품들을 다룹니다. 역시 매력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것도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은 많이 알고 계시고 채권도 알고 계시고 대부이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다른 좋은 것들이 리츠랑 지금 MLP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피터 린치가 강세장, 불마켓, 약세장, 베어마켓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주식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르죠. 종종 수천 개의 주식 가격이 마치 황소 떼처럼 한 방향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상승세를 타게 되는 경우를 불마켓, 강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강세장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다시 주가는 떨어지고 10개 중 9개의 주식이 매주 하한가를 갱신하죠. 주식 가격이 오르는 추세일 때 사고자 했던 사람들은 하락 추세가 되자 내일보다는 오늘 파는 것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팔고자 합니다. 최근에 가장 높았던 가격에서 주식 가격이 10% 정도 떨어지는 경우를 조정이라고 합니다. 금세기에는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총 53번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가격이 25% 이상 떨어질 때를 약세장, 베얼마켓이라고 하는데요. 그 53번의 조정 중 15번은 약세장이었습니다. 평균 6년에 한 번꼴로 약세장이 있어 왔다고 하네요. 그중 가장 큰 하락은 1929년의 파파 베어마켓, 또 다른 큰 하락은 1973년에서 1974년에 있었던 마마 베어마켓. 이때 평균 주가가 50%나 떨어졌습니다. 약세장은 또 1982년에 한 차례 있었고 1987년에 대붕괴에 잇따라 다우지수가 4개월 만에 1000포인트 이상 떨어졌었는데요. 이런 주가 하락도 1929년과 1973년, 74년의 대폭락에 비하면 훨씬 다루기가 수월하였다고 하네요. 약세장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극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고 최고의 투자자라 해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투자자의 주가라고 해도 떨어지게 되고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1929년에 최고 절정기의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가가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25년 동안은 기다려야 했고요. 1973, 74년에 붕괴가 있기 전인 1969년의 절정기로부터 손해를 만회하는데도 1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주식을 보유한다면 25번의 조정과 그중 8에서 9번의 약세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고성 징조를 보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세장이 시작하기 전에 보유 주식이나 투자 신탁 회사의 펀드를 팔고 나중에 싼 가격으로 모두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최악의 실수는 다가올 조정을 피하고자 주식이나 투자 펀드를 이리저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또 계속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곧 있을 조정을 기다리면서 주식 투자를 지체하는 것 역시 실수라고 얘기하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약세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맞추려다가 오히려 강세장에서의 기회를 놓치곤 하기 때문이죠. 1970년을 시작점으로 해서 만약 당신이 운이 없어서 수년 동안 계속 장세가 잘 나가는 최고조기에 2,000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면은 이때 당신의 연간 수익은 8.5%입니다. 완벽하게 장세를 타서 2,000달러를 투자하는 경우의 수익률은 10.1%입니다. 때를 잘 맞춘 것과 그렇지 못한 경우의 차이는 1.6%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물론 그걸 잘 맞추고 운이 좋아서 1.6%를 더 벌고 싶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투자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때를 잘 맞추지 못한 경우라도 괜찮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건실한 기업의 주식을 구입해서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약세장에도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매달 또는 넉 달이나 6달에 한 번 정도로 조금씩 주식이나 펀드를 사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세장이나 강세장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약간 모호한 대처법이기는 한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죠. 저도 계속 더 좋은 대처법을 찾고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제대로 잘 만들어질 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72년 이 붕괴됐을 때 코카콜라도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때 최고점에서 급속히 떨어진 63%는 1985년까지 13년 동안 만회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4년과 1994년 사이에 다시 5,000달러 하던 주식이 5만 달러로 뛰어올라 인내심에 대한 또 한 번의 보상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10배가 뛰어오른 거죠. 우리가 약 연 25%면 10년 후에 10만 불이 100만 불이 되죠. 물론 추가로 매년 5만 불 정도씩 매수하면 5년 약간 넘으면 100만 불이 되는 영상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과거보다 미래의 주식시장이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봤을 때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10월달을 기대하면서 피터 린치, 리츠주들도 다뤄봤는데요. 미국의 캠벨스프 아시나요? 화학강이었던 존 도론스 박사는 4군데 대학에서 제의해온 교수직을 마다하고 삼촌에 의해 운영되던 스프 공장에 취직한 후 그것을 그의 삼촌에게서 샀는데요. 물론 삼촌은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거였지만 열정적인 주식 투자자이기도 했던 도론스 박사는 주식 중개인의 조언에 따라 1992년 대공황이 되기 전에
주식을 몽땅 팔았는데 그 중개인의 조언은 주식 투자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